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친 듯한 활약이 기대되는 수비수 탑 8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랭킹 선정에서는 옵타 등 다양한 분석 사이트의 우승 후보국 내에서 선수를 선별하려고 했습니다. 제 취향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비수들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위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윙백 콜롬비아의 다니엘 무뇨스입니다. 올리버 글라스너의 3백 시스템에서 우측 윙백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요. 무뇨스는 본인의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폭발력 있고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전개하는데 능한 선수입니다. 또한 직선적인 움직임만 가져가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살짝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거나 원투 패스를 통한 연계 플레이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활동량이 많은 선수다 보니 90분 내내 공격과 수비에 참여하며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플레이를 하며 욕을 나오게 하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약 8년 만에 월드컵에 복귀하는 시점에서 미넨 이적 이후 더욱 축구력이 올라간 루이스 디아스와 함께 본인들의 월드컵 최고 성적인 8강 이상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위는 무적함 대 스페인의 중앙 수비수 파우 쿠바르시입니다. 쿠바르시는 유로 2024 우승 당시 스쿼드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파리올림픽 명단에 차출되며 부상이나 선수 실력보다는 두 개 대회를 모두 뛰게 하기에는 혹사 논란이 심하던 상황이라 조금 더 핵심 선수로 뛸 수 있는 올림픽 명단에 차출되게끔 한 건데요. 소속팀이었던 바르셀로나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마시아 출신답게 발밑이 좋고 넓은 시야를 통해 과감하게 전방 패스를 뿌려주는 등 그는 현대 축구에서 선호하는 육각형 수비수로 보이죠. 아직 2007년생 18세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의 주전 센터백을 차지한 쿠바르시는 동갑내기 라마시아 출신 라민 야말, 마르크 베르날과 함께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바르셀로나의 핵심을 맡아 레전드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샤의 레전드 푸yor은 쿠바르시에 대해 쿠바르시는 완벽한 선수다. 그는 매우 좋은 패스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나나 제라드 피케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그는 수비적으로 매우 똑똑하고 경쟁심이 강하며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그 나이에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필상 183cm로 단신도 장신도 아니고 상대 공격수를 압도할 피지컬과 주력을 갖춘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 선수를 끝까지 따라가기보다는 태클로 저지하려고 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태클 정확도가 떨어질 때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하긴 하지만 만 18세의 어린 나이의 선수가 경험치를 먹게 된다면 몇 년 후에는 사람들 입에서 누가 수비수 최강인지 물을 때 당연히 나올 이름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위는 맨시티 수비 시스템의 핵심 후뱅 디아스입니다. 2020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여 PL 최초 4연패와 트래블을 포함한 5관왕을 이끌었고, 또한 PL 데뷔 시즌에는 FWA 올해의 선수, PL 올해의 선수, UEFA 올해의 수비수, 피프로 월드 베스트에 오르며 명실상부 당시 최강의 포스를 풍겼습니다. 탄탄한 신체 능력과 더불어 축구 지능이 뛰어난 그는 수비, 빌드업, 공격 가담, 몸싸움, 태클 등등 완벽한 육각형 중앙 수비수로 분류되는데요. 맨시티에서 커리어가 지속될수록 매 시즌 조금씩 단실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맨시티의 수비 라인은 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비력이 천차만별이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와 이번 시즌 2526 시즌 시작 전 2029년까지 재계약을 발표하면서 그와 조금 더 오랜 동행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15라운드 썬더랜드전에서의 호쾌한 중거리 슛은 클럽의 레전드 수비수 빈센트 콤파니의 슛을 연상케 하며 클럽 레전드 2명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5위는 저돌적인 파이터형 중앙 수비수 니코 슐러터백입니다. 전진적인 수비를 좋아하는 선수임에도 기본기가 좋아서 수비 성공률이 높고 안정적인 선수로 태클과 경합 상황에서 엄청난 장면을 자주 보여줍니다. 프로필상 191cm의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최고 시속 34.71km를 기록할 만큼 기동력도 매우 훌륭한 선수입니다. 심지어 축구에서 매우 귀하게 여기는 웰용인 왼발잡이 선수이면서 매우 정확한 롱패스를 구사할 정도로 발밑도 좋은 편이며 중앙 수비수임에도 매우 공격 참여도가 높은 선수라 이번 시즌을 제외 2022-23 시즌부터 24-25 시즌까지 124경기 6골 15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충성심이 대단해 보였던 슐로터백은 올 시즌 들어 재계약에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구단보다는 현재 감독인 니코 코바츠의 전술에 대한 불만이 커지다 보니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으며 리버풀과 같은 해외 빅클럽들이 선수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팬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고 합니다.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와 대표팀에서도 점차 수비적인 부분에서 혹평을 받고 있는 안토니오 리디거, 부상의 여파도 있겠지만 11월 대표팀 명단에서는 제외되며 최근 독일 국가대표 경기 중 가장 경기력이 좋았던 독일 대 슬로바키아 월드컵 예선전에는 요나단 타와 슐러터백이 짝을 맺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독일 국민들의 월드컵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위는 브라질의 수비를 책임져야 하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입니다. 티아고 실바, 마르키뉴스, 에데르 밀리탕. 현재 월드컵 승선이 유력한 브라질 중앙 수비수 명단에서 마갈량이스만큼 유럽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수비수는 없죠. 마갈량이스의 수비적인 활약과 더불어 공격진의 골세레가 월드컵의 최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상황. 브라질리언답게 발밑이 좋아 시원시원한 롱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주며 살리바와 함께 짝을 맞춰 경기에 나오면 빌드업부터 수비적인 호흡까지 환상적이죠.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죠. 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동안 아스널은 단 14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특히 리그가 개막한 8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일정 동안은 12경기 동안 5실점을 하며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탄탄한 몸싸움과 기본기를 갖춘 브라질리언 센터백만큼 무서운 수비수가 없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3위는 이번 여름 이적 사가를 뜨겁게 달궜던 남자 마크 게히입니다. 저조차도 마크 게히는 거의 오피셜에 가깝다고 느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대체 선수 영입이 불발되며 리버풀로의 이적이 취소되고 후폭풍으로 리버풀 팬들은 코나테의 테러 수준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보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럼 과연 리버풀은 왜 게히를 원했을까 살펴보면 182cm의 신장으로 반다이크처럼 제공공과 더불어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강활한 커버 범위를 보여주는 중앙 수비수는 아니지만 위치를 선점하는 움직임과 판단력이 좋고 지상과 공중경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경합을 시도하며 파이팅 넘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또한 발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유명하죠. 공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트래핑이 가능하며 패스 또한 양발로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다 보니 코나테가 한창 좋은 폼일 때도 발밑이 아쉬운 모습을 지적했던 팬분들은 게이가 지금 리버풀의 포백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수비적인 불안과 아놀드가 빠진 포백에서 굳이 소브슬러이가 풀백으로 뛰거나 하는 빌드업의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덜할 것으로 보이죠. 특히 유리몸으로 유명한 존 스톤스가 월드컵 전까지 부상 없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에 마크 게이의 짝으로 선별할 수 있는 한 자리가 아쉬운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마크 게이의 수비적인 헌신 및 활약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이번 월드컵입니다. 2위는 부상만 없다면 그는 월클이다. 리스 제임스입니다. 24-25 시즌 지속적인 부상으로 운동 능력은 떨어지고 빡빡한 일정 속에 팬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기 힘들다며 주장직을 박탈하고 매각시키라는 여론이 우세할 정도로 그는 민심을 잃었던 날도 있었죠. 그러나 이번 25-26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할 첼시 팬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윙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오가며 윙백으로는 본인의 킥력을 과시하며 첼시의 침체된 윙포워드 공격력을 본인이 보충한 모습이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해서는 유리하게 첼시의 공격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가 아직까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진짜 부상만 없다면 월클급으로 팀을 이끌어 나가는 선수구나 하는 느낌에 헛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인 투엘과도 첼시 시절 이미 사제지간을 맺었었고 당시 시즌 내내 선발 경쟁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챔스 결승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죠. 마침 아놀드의 극심한 부진과 리스 제임스의 부상 없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겹치며 최근 25년 11월 대표팀 명단에서는 제임스는 발탁, 아놀드는 미발탁되는 사태가 일어나며 월드컵까지 지금 경기력을 유지하며 부상만 없다면 그의 월드컵 활약상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위는 2026년 1월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전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선수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뛰어난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지역 수비와 1대1 압박 전진 수비를 잘 해내며 현재 PL 최정상 중앙 수비수 중 하나로 평가받죠. 발밑이 매우 좋은 선수로 롱볼을 비롯한 화려한 패스를 즐겨하지는 않지만 후방 빌드업 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볼을 지켜내며 아스널의 후방으로부터 이어지는 빌드업 핵심 역할을 해냅니다. 아스널 이적 초기에는 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경험치를 쌓기 위해 임대를 종종 다녔으나 이적 후 4년 만인 2022-23 시즌부터는 프리미어리그에 당당히 자리잡아 좋은 활약을 펼칩니다. 아스널 팬들이 싫어하는 반페르시아와는 다르게 기다려준 클럽을 사랑하며 이번 시즌 시작 전엔 2030년까지 5년 재계약을 서명하는 등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와 아스널 수비의 핵심 살리바의 성장 과정을 본다면 이번 월드컵 프랑스의 수비를 뚫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